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기업인 헝다그룹이 파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은 지난 1997년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사업까지 확장한 재벌기업입니다. 창업자인 쉬자인 회장은 지난 2017년 중국 부호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쉬자인 회장은 1958년생으로 중국 허난성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난 빈농 출신입니다. 가난에 허덕였지만 농사일로 연명하면서 대학까지 졸업하였죠. 그는 우양강철공사에 입사해 단기간에 주임으로 승진해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34살인 1992년 부동산 개발업체인 중다그룹으로 이직해 말단 사원부터 초고속 승진으로 회사를 이끄는 주역이 됩니다. 1990년대 초반 등소평이 강조한 시장경제의 바람을 제대로 탄 것이었죠. 그는 중다그룹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배우고 당시 유행하던 중대형 아파트 대신 소형 아파트를 저가에 공급하면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1997년 헝다그룹을 창업합니다. 그는 광저우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진비화 위안이라는 주택을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을 공략했고 그의 전략은 적중합니다. 그렇게 대박이 나자 진비라는 브랜드를 통해 13개 지역에서 한꺼번에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숨에 부동산 개발업체 랭킹 7위로 올라섭니다. 헝다그룹의 전성기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입니다. 120여 개 지역에서 대형 개발권만 200여 개를 수주했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중소도시의 주택개발을 공략해 왔습니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중국 인민들의 주택 수요와 맞물려 큰 부를 거두게 됩니다. 이후 헝다그룹은 광둥, 충칭, 텐진 등 주요 도시의 5성급 호텔, 헬스, 유흥시설, 영화관 등 쇼핑, 여가, 문화, 숙박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초대형 복합관광 문화단지 개발을 성공시켰죠. 또 그는 아시아의 만수르란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만수르가 부업으로 구단과 선수 쇼핑을 하는 것처럼 쉬 회장 역시 축구를 좋아해 헝다그룹을 통해 광저우 FC를 인수하면서 선수 쇼핑을 하곤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김영권과 박지수 선수가 이 팀에서 활약한 바 있어 국내 축구 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브라질 탑클래스 선수들이 사실상 축구 후진국인 중국에서 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죠. 쉬자인 회장은 기부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자선 활동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오면서 2011년 중국 자선사업가 1위에 오른 이래 2020년까지 10년 연속 1위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헝다그룹과 쉬자인 회장은 시진핑 장기 집권 시기를 만나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채가 많은 헝다그룹을 두고 부채가 많으니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부채가 많아도 사업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정책 방향성이 기존 헝다그룹의 사업 방향과 정반대로 흘러가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헝다그룹은 90년대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기를 잘 탔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은 공동부유론을 강조하고 있죠. 공동부유론은 한마디로 혼자 잘 살지 말고 다같이 잘 살자라는 것입니다. 필수 생활비라 할 수 있는 교육비, 집값, 의료비를 낮춰서 인민의 실질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헝다그룹의 직격탄을 날린 것은 바로 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 들어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부동산 대출을 조입니다. 대출 금리를 대폭 인상했을 뿐 아니라 은행별 부동산 대출 비중 상한 제도를 도입했죠. 국책은행들은 그동안 빌려준 돈들을 회수하고 나섰고 헝다그룹은 이에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위기감이 돌면서 헝다그룹의 주가는 10분의 1 토막이 나고 있으며 헝다가 발행한 회사채 가격 역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조 9,500 위안으로 우리 돈으로 약 350조 원에 달할 만큼 천문학적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480%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만약 헝다그룹이 부채 상환을 감당하지 못해 부도로 이어진다면 중국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산업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GDP의 28% 이상인데 상당한 수치인 만큼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헝다그룹의 신용 등급을 부도 위험이 매우 높고 대출 원리금을 갚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강등시켰으며 사실상 시장은 헝다그룹이 자력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 4위의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을 기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모두 신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기업이 하나 망하면 연쇄적인 타격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거품 문제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연결되었던 것은 거대 은행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옆집 아저씨가 부도나는 건 나와 아무 상관없지만 은행 하나가 부도나면 연쇄적인 작용으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나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말죠. 헝다그룹의 규모와 영향력이 큰 만큼 파산과 부채 위기가 연쇄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인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죠. 일단 현재의 핵심 쟁점은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을 도와줄 것이냐입니다. 두 가지 견해로 나뉘겠죠. 첫 번째 견해는 정부가 도와준다입니다. 쉬자인 회장은 일단 홍색 자본가라고 불릴 정도로 당의 호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지난 7월 중국 공산당 100주년 창당 기념식과 지난해 10월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쉬자인 회장이 참석할 만큼 당과 밀접한 관계라는 이야기죠. 또 그가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결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해올 수 있었고 쉬자인 회장의 광범위한 인맥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IT로 성장한 중국 인터넷 기업 부호들을 견제하는 것과는 달리 시 회장은 공산당과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거대 부동산 기업이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의 악영향은 피할 수 없으며 중국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을 만큼 대마불사의 관점에서 정부가 살릴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올해부터 정부가 해결해주겠지 하는 식의 도덕적 해이 유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또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중국 정부는 부동산 과열 억제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상 과거처럼 대마불사의 논리로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해줘 기업을 일단 살리고 보자는 방식이 아닌 파산을 용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경제 시스템에 타격을 입히면서 불황 국면에 접어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은 잡히게 되면서 정책적 목표는 달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 경제가 쑥대밭으로 만들 만큼의 경제적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헝다그룹은 현재 중국 280여 개의 도시에서 1300개가 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 중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업체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개발뿐 아니라 전기차,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고 약 20만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직간접적으로 창출해내는 일자리가 30만 개에 달한다고 하죠. 개인적인 견해로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기업을 파산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국유화를 진행할 것입니다. 대규모 부채는 결국 감자 후 출자 전환의 콤보로 기존 대주주의 지배력은 약화되고 결국 중국 국책은행의 손에 들어올 것이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공동부유로는 시장이 아닌 정부의 역할을 더욱 크게 한다는 의미인데 부동산 역시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과연 중국 정부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도난상이었습니다.